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군산복합체, AI 전쟁, 그리고 투자자의 미래, 전투기, 미사일, 의회, 펜타곤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전쟁과 안보, 그리고 투자 시장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선거 때마다 말합니다. 전쟁을 끝내겠다.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 미국민의 삶을 우선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 국방 예산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연간 1조 달러 규모를 향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 책은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은 전쟁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 구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을 만드는 시스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국가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난다고.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국 안보 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구조를 철의 삼각지대, 즉 아이언 트라이앵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방위산업체입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체계와 군사장비를 생산합니다. 당연히 국방 예산이 늘어날수록 수익도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국방부입니다. 위협이 커질수록 예산은 증가합니다. 조직은 확대됩니다. 권한도 강화됩니다. 세 번째는 정치권입니다. 군수공장이 지역구에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정치인은 표를 얻습니다. 방산기업은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세 집단은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관성이 됩니다. 평화가 오히려 불편한 이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세계가 완전히 평화롭다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당연히 무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방 예산도 줄어듭니다. 관련 산업도 위축됩니다. 정치인들도 새로운 명분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말합니다. 평화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만 일부 산업에게는 경제적 위협일 수 있다고. 이것이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입니다.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보다 군사산업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전문 인사.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대부분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가 퇴직합니다. 그리고 방산기업 이사가 됩니다. 반대로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가 국방부 핵심 직책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회전문 인사, 리발빙 도어라고 부릅니다. 결국 사람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퇴직 후 고액 연봉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국민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고용주일까요? 책은 이러한 구조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그 생각까지 구매하는 시스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싱크탱크입니다. 정책 연구기관이라고도 하죠. 이들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국제 정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의 자금 출처입니다. 일부 싱크탱크는 방산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왜곡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연구를 후원하고 연구가 정책을 정당화하는 구조는
언제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총알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와 담론, 그리고 공포를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실리콘밸리가 전쟁에 뛰어들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투기와 탱크, 항공모함의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데이터가 무기가 되고 인공지능이 전략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입니다. 이 기업은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위성 정보, 첩보 정보, 전장 데이터를 통합하여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전쟁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업은 안드릴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드론과 자율 무기 체계를 개발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사통신 인프라의 핵심 기업이기도 합니다. 위성 네트워크는 현대 전장의 신경망이 되었습니다. 통신을 지배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합니다. 미래의 전쟁은 무엇이 달라질까? 앞으로의 전쟁은 탱크보다 알고리즘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보다 데이터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위성, 드론, 사이버 보안, 이 모든 기술은 이제 군사적 가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인터넷이 그랬고 GPS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입니다. 민간 기술이 군사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군산복합체의 모습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지, 어떤 기술을 지원하는지 그 방향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냉전이 심화될수록 국방, 우주산업, AI, 사이버 보안, 첨단 반도체, 드론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이 책은 단순히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 기술과 정치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뉴스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